사용하는 세종문화회관도 장소가 안 되고 또 모든 서울 시내 호텔들이 다 꽉 차가지고 부득불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4대 기둥을 통하여 세워진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이 4대 기둥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을 잘 지어서, 그래서 이승만의 설계도와 박정희 대통령의 시공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전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아이비리그 교수들의 논문들을 보면, 특별히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로버트 베로의 주장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 생겨난 나라, 또 독립된 나라가 148개라고 합니다. 나라가 148개 중에서 먹고 사는 문제, 산업화죠, 인간이 사는 기본적 제도, 민주화를 9개를 달성한 나라는, 이건 정말 박수 쳐야 됩니다.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있지만 그거는 500만 밖에 안 되는 도시국가고, 대만 있지만 1800만, 2000만 밖에 안 되는 규모고, 인구 5천만을 가진 이 정식 국가의 형태를 취한 국가 중에서 148개입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이 기록을 세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아멘. 이렇게 잘 나가던 대한민국에 드디어 강도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그 뭐 다 잘 아십니다. 근데 문재인이가 이게 갑자기 나타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제가 한국 근대사와 한국 건국사를 그야말로 목숨 걸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문재인이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세울 때, 그때에 강력한 반발 세력으로 나타난 박헌영의 바로 남로당, 조선인민공화국, 전 국민의 78%가 박헌영한테 속았습니다. 그때 이 박헌영은 이 거짓말에 아주 능수능한 재주가 있는데, 이 말 한마디의 거짓말로 국민들을 다 틀어지었죠. 저 워싱턴에 있는, 하와이에 있는 이승만 박사가 전화가 왔는데, 연락이 왔는데, 날 보고 나라를 먼저 세워놓으라 그랬다. 이 거짓말입니다. 또 상해에 있는 김구 선생님이 연락이 왔는데, 나라를 먼저 세워놓으라고 나한테 연락이 왔다. 이 거짓말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여먹어서, 그때는 방송도 없고 뭐 유튜브도 없으니까 포스터를 만들어서 대통령 이승만, 그 밑에 주석 김구, 이 포스터를 전국에다 다 붙여버렸습니다. 면사무소 단위로. 전 국민들이 그냥 팍 속아버린 거죠. 그 말에. 왜? 이승만과 김구가 누굽니까? 절대적인 사람이죠. 그 두 어르신이 부탁했다고 하니까 전 국민이 거기에 가입한 사람이 몇 프로냐? 전 국민의 78%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6일 날 박헌영 이놈이 진명여고 강당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를 선포했어요. 이름이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그 후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10월 16일 날 한국에 딱 귀국하니까 박헌영 이놈이 이승만까지도 제껴먹으려고 막 쇼를 한 거예요. 큰 절을 하면서, 박사님 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내가 나라를 먼저 하나 세워놨네요.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승만의 턱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개자식아, 누가 이런 나라를 세워놓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영상에 보면 박헌희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그러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여기서 대통령 하십시오. 내가 이런데 대통령 하려고 여기 온 줄 알아? 그때부터 뭐 박헌영과 이승만의 치열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을 도왔던 영락교회 장로님인 오제도 특별검사에 의하여 박헌영이 북한으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들의 세력, 그 남로당의 세력이 얼마였었냐? 540만이라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이승만의 건국운동에, 눈물의 이승만의 연설에 대부분이 다 전향을 했고, 그리고 6.25 때에 인민군이 내려와서 낙동강까지 갔다가 북한으로 올라가면서 동네에 있는 지역 발갱이들을 10만 명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10만 명을. 그 다음에 또 이승만 대통령이 세 가지의 구호를 외쳤는데, 절대 공산주의는 안 돼. 빨갱이는 안 돼.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빨갱이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잘 모르지만 나는 미국에서 이것만 일생 연구하러 왔다. 절대 안 돼. 예, 두 번째는 뭐냐? 전향하랍니다. 전향하라. 전 국민이요, 혹시 모르고 속아서 박헌영한테 가입된 사람은 전향하십시오. 이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전향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도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냐? 그래도 빨갱이가 좋으냐? 사회주의가 좋으냐? 공산주의가 좋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나라가 있다. 북한이다.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고 집을 정리해서 처자식 데리고 북한으로 가도록 개성까지 다 데려다 줬습니다. 이승만은. 그때의 이승만이가 북한으로 보내준 사람이 9만 명입니다. 9만 명. 서울대학 교수 절반이 갔었죠. 그 서울대학 교수 절반이 가서 김일성 대학을 세우는 주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보내준다라도 안 가고 전향하라도 안 하는 사람은 백선엽과 백인영을 앞세워서 그때부터 속탄 작전을 펴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에 많은 지도자가 있어도 이승만 같이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는 뭐냐? 앞에 두 개는 할 수 있어요. 뭐 전향하라, 뭐 구호를 외치고 설득하는. 근데 이승만은 해도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얄짤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승만은 처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이 처단을 잘못해가지고 오늘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의 세력이 얼마나 북한으로 갔고 얼마나 남아있고 이 규모가 파악이 안 됐어요. 그동안 남아있는 사람들이 70년 동안에. 근데 이 문재인 씨가 이 시대에 크게 기여한 기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70년 동안 그동안의 땅 속에서 고정간첩 내지는 준고정간첩 또 고정간첩을 돕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인구가 얼마냐 하는 걸 파악이 불가능했어요. 저도 20년 동안 도대체 그들이 얼마나 될까 이걸 계속 추적했는데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이 문재인 씨에 의하여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니까 땅속에 있었던 그들의 세력이 다 표면화로 올라왔습니다. 네, 다 올라왔습니다. 자기들이 간첩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해서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됐다 주장하는 사람이 다 합쳐보니까 얼마 안 돼요. 50만 명 정도입니다. 50만 명. 이걸 우리가 주로 주사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50만 명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의 5천만 중에서 50만밖에 안 돼도 그들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그들이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언론, 법원,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까지. 제가 애국운동을 처음 이제 박세익 장로님하고 시작할 때 재향군의 회장님이었죠. 그때 저는 주로 3개 안보단체하고 같이 했습니다. 모은 것은 우리가 모아놓고 연설하거나 하는 것은 다 그들이 했는데 재향군인의 고엽제 경우회였습니다. 3대. 그런데 그들이 요즘요 애국운동하러 안 나와요. 여기에. 왜 안 나오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뭐 박희도 장군 뭐 다 옛날에 저하고 친하죠. 애국운동 같이 했으니까. 물어보니까 그중에 몇 분은 뭐냐면 자기 며느리가 공무원이다 이게 공무원. 그 공무원 잘리니까 며느리가 큰날에 아버님
절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정강 목사 옆에 가면 나는 잘립니다. 정강 목사 옆에 가지 말라. 그래서 다들 그렇게 되고, 또 그 3개 안보단체는 연금을 타잖아요. 월남전 갔다 온 보육제. 그거 돈요 2만원 3만원 더 줘요 정부가.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그것도 깎일까봐 겁나서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가 다 장악이 됐는데, 조금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 문재인이가 먹지 못한 단체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입니다. 교회. 한국교회는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도 점령은 안 당했지만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누가 나오나요? 한기점 대표회장, 내가 25대 대표회장인데 그 앞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죠. 뭐 길자연, 이영규, 지덕, 뭐 이광선 어른들이 지금 아직도 생생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보니까 나서지는 못하는 거야. 근데 난 작년에 이제 2달 깜빵도 갔다 왔고,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이 더러운 세상 보고 살면 뭐하냐. 차라리 내가 애국운동하다 죽는 게 낫지 하고 작년 6월 8일 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해서 나왔더니, 처음에는 국민들이 종교인이 왜 떠들어, 목사가 기도나 하지 뭐 목사가 왜 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왜 떠는, 그러다가 나라 TV를 통해서 같은 말을 계속 했습니다. 계속 이 나라는 망한다. 이유 7가지: 한미동맹 파괴, 소득주도 경제성장, 안보 해체, 원전 파기, 또 낙동 4대강 보 해체, 또 국제외교 왕탕.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걸 계속 떠들었거든. 제가 떠드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국민들이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얼만큼 알아들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산, 울산, 포항, 대구, 대전 막 전국에 다니면서 대회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그동안에 정치 집회, 종교 집회, 많은 집회가 있었는데도 유일하게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내가 연설하면 우는 것은 뭐 김대중 연설할 때 운 사람 많이 있었고, 우는 것은 뭐 그런 거 있는데, 연설을 듣고 난 뒤에 끝나면 다들 주머니에, 여자들은 핸드폰을 열고 주머니를 떼서 돈을 갖다가 내 주머니에다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회 봤습니까? 나는 40년 목회하면서요, 설교 아무리 잘해도요,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 현상은요, 돈을 갖다가 내 주머니 다 갖다 놓는 걸 보고, 이야, 이제 나라가 살게 됐다. 이 가운데 여러분 중에 다 10,000원 이상을 나한테 다 준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날 그러면 중앙대회를 한번 해보자 했더니, 작년 8월 15일 날 엄청나게 모이고, 우리 한번 계속 밀어제끼자. 10월 3일 날 해서 10월 9일, 그 다음에 25, 26일 해서 오늘까지 토요일 날 집회를 통하여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의 마음이 건국 후로 가장 광화문 광장에 전체가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우파 국민들은 강화문으로 다 통합이 돼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 문재인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 안 나오는 이유 중에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범죄 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재인을 끌어낸다고 하는데,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하고 영수회담 하자 이래 나오니까 말도 안 돼.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그리고 우리가 강화문 이 집회를 할 때 다른 좌파 애들한테는요, 옛날에 보면 문재인 씨를 비롯하여 촛불 시위할 때 보면 제일 앞에다가 그 좌파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같이 와요 하나요? 와요. 다 와서 한 몸이 돼서 싸우고 해서 정권을 장악했거든요. 우리는요 안 와요. 이 자유우파 그 국회의원들이 안 온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광화문 우리가 하는 이 집회를 경쟁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경쟁 대상으로. 큰 것도 뭐 저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작년 연말에 한 달 전에 3대 악법을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문재인한테 내주는 걸 보고, 이건 나라 다 됐구나. 우리 애국운동 해도 소용없다.
아니 우리의 선수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상대